It's good, it's so good till it goes bad.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구정이 있죠?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고, 예. 그래서 이 구정, 추석, 이런 명절이 끼면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뒤숭생숭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목표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강의는 다 들으셔야 돼요. 강의는요.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인데,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강의는 꼭 들으시고, 다 명절 새로 이제 고향에들 가시죠, 그죠? 예,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시는 분이라도 꼭 강의를 듣고 가셔야 돼요. 이것은 뭐 동영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안 오시면 이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 강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강의는 꼭 들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지역을 한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 또 이제 명절을 또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갔다가 오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경주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경주에서 들으시는 분들 없으세요?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시죠. 경주. 그 다음에 우리 순천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예, 순천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울산. 예, 울산. 예, 울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멀리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양산. 예, 양산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강릉요. 강릉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OX 문제, 확인학습 문제 받으셨죠? 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확인학습 제 4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토지 이동 신청부터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와 관련된 절차까지, OX 문제 7문제 내드렸던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한번 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 신청과 사업 완료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맞죠, 그죠? 일단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 공사라든지 이런 게 공사가 다 준공된 때에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완료 신고와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했죠. 그래서 이 지문은 앞 문장, 뒷 문장 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페이지 151페이지 2에 4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페이지 151페이지 2에 4 이 부분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할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민법 제404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는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한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지문만 보시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한한다를 보세요.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원칙적인 자죠. 그죠? 원칙적인 자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해야 할 것을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위자가 할 수 있는 대위 신청의 경우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공용지, 즉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등의 공공용지로 되는 지목의 토지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도 우리가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겠죠. 그죠? 이 채권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채권자에 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실 때 그런 의미를 잘 그 꼼꼼히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 지문 자체만으로 보면 맞는 지문인데 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153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교재 153페이지. 거 가보시면 그 3번 이래서 그 신청의 대위 이래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예, 153페이지. 그래서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4번과 관련된 지문을 보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근데 한한다 그랬죠. 한한다. 그럼 뭐예요? 채권자만, 대위 채권자만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양가로 1번, 2번, 3번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아직 그 저기 배포가 안 되신 학원이 지역이 있어서 한 10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그래서 그 153페이지 보면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한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리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단순 지문으로 봤을 때는 맞는 지문이지만 한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틀리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실전 시험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문제 내시는 분이 이렇게 그냥 내면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형태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꼭 기억하고 계시는 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리는 지문이 된다라는 거. 그 한한다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렸죠? 틀린 걸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쑥 읽으시면 이거 틀린 지문은 없죠. 그죠? 없는데 그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 이래 돼 있죠.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그 문제 읽으실 때 꼼꼼하게 잘 읽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거를 약간 동자를 용자로, 그래서 혹시 오탈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전체적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데 그것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용 정리 결의서는 틀리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 및 등기 전산 정보 자료를 받은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것은 앞에 전제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에서 지적 소관청으로 등기필 통지를 하게 돼 있죠. 즉 소유자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필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등기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와 즉 토지의 표시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 지적 소관청에서는 소유자 정리는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55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는 155페이지 양가로 3번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보세요. 등기 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지적 소관청을 대신하여 토지 소유자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틀린 곳은 모두 두 곳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중 뭐 맞는 것은 몇 개냐, 틀린 것은 몇 개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등기 촉탁은 왜 필요하죠?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라든지 토지 표시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 등기 관서에서 토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등기 촉탁은 그래서 토지 이동과 관련된 즉 등기소에서 토지 표시와 변경된 사항을 모를 때는 등기 촉탁을 한다 그랬는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몇 가지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 신규 등록이 있다 그랬죠. 이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 지적 공부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킬 이유가 없죠. 그죠? 등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의 첫 번째가 신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적 공부에 복구가 있었죠. 지적 공부 복구. 지적 공부 복구라는 것은 이런 지적 공부가 멸실된 경우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죠. 회복하는 경우니까 등기소에는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굳이 등기 촉탁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자 변경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소유자가 변경이 생기면 관할 등기관서에서 지적공부 소관청에 등기필 통지를 하는 것이지 등기 촉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경우고요. 또 경계가 있죠. 경계가 변동되면 등기부에는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등기가 되지 이 경계는 등기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굳이 일치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등기 촉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되는 건 이제 아시는데 등기 촉탁을 해야지 되는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신복, 소경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풀으실 때 등기 촉탁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요. 이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5번은 틀린 부분 찾아볼까요? 소재 지번. 우리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죠.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니은번 보세요. 지목. 지목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토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등기 촉탁의 대상인데 경계 안 되죠. 그죠? 예정이고 그래서 니은번의 경계가 안 되는 거고